자동차 공학 6주차 2강 수업을 담당하는 고은국 교수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가 교과목 학습 개요,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 목표,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으로 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학습 개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라서 이거는 이미 세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세시에서 이미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차피 공학 쪽에 나오는 과정이라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압식 제동장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압식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씩은 배력식 브레이크 장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유압식 제동 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장치의 역할은 첫 번째가 주행 중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차는 뭐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겠지만 뭐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지해야 될 때는 어쨌든 멈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밟는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차의 주차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차 상태라는 경우는 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면 어, 주차 상태로 채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주차 얘기 나왔는데 차를 주차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내리막길이나 경사로에만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뭐 파킹을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 평지에서도 어지간하면 그냥 주차 브레이크 채우고 파킹을 해야 변속기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이 평지나 아니면 조금 약간 경사로 있는 데는 그냥 피해다만 놓고 그냥 주차를 안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변속기가 물리적으로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변속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다는 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주차를 채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떼고 시동 끄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찰력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연에너지를 바꾸어 제동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 차는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라인이 옛날식 같은 경우는 드럼에 라이닝이 닿는 거예요. 그럼 닿으면 어떻게 돼요? 드럼하고 라이닝하고 마찰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 열이 생겨요. 열 에너지를 그래서 열이 생기고 요즘 차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돼 있죠. 디스크에 있어요. 디스크가 회전하고 있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양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작게 되면 원리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게 되면 거기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제동이 이루어집니다. 제동 작업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비 조건입니다. 최고 속도와 차량 중량에 대해 항상 충분한 제동차. 이거는 우리가 제동력은 내가 이 차에 최대 토크를 내더라도 어쨌든 내가 제동을 했을 때 안전거리, 규격이 있습니다. 거리 안에 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한참 차는 잘 나가는데 제동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제동, 브레이크 제동 장치가 약한 걸 갖다 끼워 놓으면 브레이크가 밀리겠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됐을 문제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 용량이 적은 걸 끼게 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제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작동이 확실하고 효과가 클 것. 일단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는 쓰려는 거잖아, 운전자가. 그럴 때는 확실히 작동이 돼야 되고요. 효과도 커야 돼요. 빠르게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돼요. 자, 신뢰성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차에 대해서 믿음이 가죠. 이게
이 차는 제동이 안전거리다. 안전거리니까 내가 이래서 50m 남은데 브레이크 잡아도 그런 생각, 항상 신뢰를 이렇게 갖고 있게 해야 되겠죠. 내구성, 이제 튼튼해야 되겠죠.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점검이나 조종하기가 쉬울 거야. 그렇죠. 정비사, 운전자는 뭐, 저거는 그냥, 운전자는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점검하는 거나 조종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조종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고 정비사가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일단 조작이 간단해야 돼. 편해야 돼. 편리성이죠, 편리성. 그 다음에 운전자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까. 브레이크 페달이 너무 또 빡빡하게 되면 브레이크 스프링 아니면 마스 실린더 그 배력 장치 크게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브레이크도 뻑뻑해지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이제 장시간 운전하게 되면 특히나 뭐 화물 운전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버스 운전사들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하면 무릎이나 발 쪽에 다리 쪽에 피로감을 주겠죠. 그 다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을 때는 각 바퀴의 회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장치는 자유간극을 둡니다. 자유간극을 둬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는 디스크라든 브레이크 바퀴 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 응?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패드가 끌린다든가 이 드럼에 닿는다든가 아니면 디스크에 닿으면 아무래도 제동이 생기겠죠. 그러면 엔진 출력도 떨어질 뿐더러 그다음에 연비도 떨어질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브레이크의 종류 나옵니다.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기계식 브레이크 있습니다. 이건 초창기에 우리가 초기에 썼던 건데요. 유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드나 줄 같은 게 있어요. 와이어 줄. 와이어를 이용하여 제동력을 발생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고장 날 일은 별로 없죠. 케이블로 돼 있으니까 와이어 줄로. 그래서 이 Y줄만 옛날에 끊어지고 그러면 교환하면 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기계식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와이어줄 생각하면 자전거 있죠. 우리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 자전거 보면 브레이크 보면 다 와이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기계식 같은 경우에 이게 와이어로 되다 보니까 어, 설치하는 위치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설치 각이 뭐 90도로 꺾어진다든가 이러면 꺾어지는 그 부위에 와이어 줄이 걸리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그쪽에 줄이 끊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설치 위치가 좀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기계식이고요. 그 다음에 유압식 브레이크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력을 유압으로 변화시켜 제동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유압식 브레이크 이걸 쓰기 때문에 할수 브레이크 밟는 힘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와이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압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지 않아도 거기서 유압으로 작용을 하니까 좀 운전자한테는 좀 편안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력식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거는 운전석에 딱 엔진룸을 들어 올리면 진공식 배려 장치라 했고 운전석 맞은편 쪽에 엔진룸을 딱 열어보면 운전석 맞은쪽에 검은색이 둥그런 통이 있어요. 그게 진공식 배려 장치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흡기 다기관에 진공이나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조작력을 증대시킨다. 증대시키는 조작력을. 그런 게 배력식 브레이크고요. 그 다음에 공기식 브레이크.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 압축 공기는 컴프레셔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에. 이건 대형차, 뭐 5톤 이상 되는 차들에가 이런 게 공기식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압식 브레이크입니다. 유압식 브레이크의 작동을 보시면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력에 의해서 마스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합니다. 마스 실린더에서 유압을 발생합니다. 유압을. 유압은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하여 쉴 실린더로 전달됩니다. 요거는 어, 이건 드럼식입니다. 드럼식. 드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전에 지금 운전자가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진공식 배열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예, 동그란 통이 검은색으로 된 통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 마서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되었고 그 유압이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쪽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1차 컵에서 서로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X자와 이렇게. 지금 벤턴 마스 실린더. 이거는 그냥 일반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 벤턴 마스 실린더면 지금 앞에가 양쪽 뒤를 잡는 게 아니고, 자, 여기가 1차입니다. 이게 1차.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차입니다. 여기가 1차. 1차. 여기 2차,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오면, 얘랑 이렇게 돼 있죠. 구조가. 얘랑,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X자로. 그 다음에, 얘랑,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열로. X자 방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좀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신대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이동되어 브레이크 슈가 확장되어 제동력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여기 드럼식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구조를 보시면 드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라이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라이닝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에 의해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 드럼을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다음 실리실린더 유압에 의해서 피스톤이 이동하거나 패드가 디스크를 압착시켜 제동력을 발생시킨다라는데, 자, 실실린더는 여기 이거의 실실린더 이거 안에 양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디스크식에는 실실린더가 없고요. 여기 앞에 앞브레이크 이 디스크에는 실실린더가 없습니다. 실실린더가 없다. 그다음에 파스칼 원리입니다. 브레이크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게 파스칼 이 원리입니다. 파스칼 원리 이게 뭐냐 하면 밀폐된 용기에 밀폐된 용기입니다. 넌 액체 일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도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이와 같은 크기의 압력이 액체 각부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내가 운전석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으면 마스 실린더에 작동하면 그 실린더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들이 그 받은 힘만큼 똑같이 각 바퀴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유압 브레이크의 장점입니다. 제동력이 모든 바퀴 균일하게 전달된다.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에 의해 각 부품이 윤활되므로 마찰 손실이 적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바퀴 균일하게 전달된다. 브레이크 오일의 윤활 적용에서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유압계통이 파손이 생기면 제동 기능이 상실. 뭐 브레이크 파이프가 뭐 찢어졌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파이프가 지나가다 어디에 눌려갖고 그 쇠입니다. 스틸인데 이게 눌리면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동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다음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공기가 유입되면, 자, 공기가 들어가면 유압인데 공기가 들어가면 스펀지 역할이 돼요. 그래서 공기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아도 스펀지처럼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브레이크 라인에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되기 쉽다라고 돼요. 베이퍼록은 뭐냐면 브레이크 오일이 피마자 오일입니다. 알코올하고 피마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여름철에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니까 끓어요. 브레이크를 많이 오랫동안 밟고 있으면 열에서 기포가 생겨요. 그럼으로써 이 기포가 브레이크 라인에 차요. 차면 그 브레이크 라인 안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베이퍼록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기가 좀 쉽다는 거. 그다음에 유압 브레이크 구조를 보면 아까 전에 그림에 나오는 마스 실린더가 있습니다. 마스 실린더. 마스는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력을 유압 발생입니다. 유압 발생. 특히나 어디서 발생해요? 1차 컵에서. 여기 보면 피스톤 컵이
1차 컵에서 유압을 발생합니다. 기밀, 유밀이라는 기밀을 유지합니다. 유밀도. 2차 컵에서는 오일이 외부로 새는 누출을 방지해주네요. 1차가 해서 유압 발생이고 2차는 오일 누출을 방지해주네요. 그 다음에 잭 밸브가 있어요. 잭 밸브. 이건 뭐냐면 브레이크 라인에 오일 라인에 뭐냐면 0.6에서 요 정도 압력을 잔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잔압을 왜 유지해 주냐?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요한 게 이게 꼭 알아주세요. 기능사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기능사든 여러분들 산업기사 볼 때 이 잔압을 두는 이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꼭 중요합니다. 잔압을 두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브레이크 공기 침입을 방지해 주고요. 공기 침입을 방지. 그 다음에 제동의 늦음. 이거는 제동의 늦음을 방지. 이거보다는 여기서 뭐 요즘 뭐라 그러면 제시동성 향상입니다. 제시동성. 제시동성. 시동성입니다. 시동성. 마우스 쓰니까 좀 그러시죠. 제시동성 향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빠르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뭐 시동, 엔진 시동을 거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시 작동할 때 빠르게 작동하는 걸 제시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동의 늦음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제동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제시동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실신대 오일의 누설을 방지하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베이퍼록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잔압을 유지시키는 부품들은 마ster 실린더의 잭 밸브나 브레이크의 슈의 리턴 스프링이 해줍니다. 리턴 스프링에서 리턴 스프링 뭐냐면 기계적인 스프링 쫙 잡고 있는데 운전자가 유압을 할 생각하면 이 유압이 심히 브레이크 리턴 스프링보다 세니까 어때요?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스프링보다 유압 힘이 더 세니까 늘어났다가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압이 발생이 안 되니까 그때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오므라들겠죠. 다시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 그 안에 잔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리턴 스프링입니다. 리턴 스프링은 잭 밸브와 피스톤 1차 컵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건 하는 역할은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을 때 피스톤을 제자리로 복귀시켜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브레이크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운전자 여기서 밟으면 이 푸시로드가 이렇게 밟으면 이 푸시로드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유압이 발생이 됩니다. 유압이 발생돼서 이 스프링을 늘려줘요. 유압이 더 세니까 스프링을 벌려줍니다. 근데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되겠죠. 브레이크 페달이. 그러면서 유압이 낮아지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다시 자기는 늘어났던 것이 수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복귀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잭밸브의 위치를 유지시켜 잔압이 형성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경고 장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여 브레이크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리저버 탱크에 보시면 리저버 탱크 하단 쪽에 보면 브레이크 오일 경고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면 이 경고등이 뜹니다. 자, 그다음 벤텀 마서 실린더입니다. 벤텀 마서 실린더인데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여기가 1차 컵입니다. 1차 컵, 1차 컵이 있고요. 그다음 이쪽이 2차 컵입니다. 2차 피스톤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압이 오면 1차하고 2차 이게 여기가 1차 먼저 앞에 있는 게 1차인데 이거 지금 1차입니다. 1차 1차인데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가 되겠죠. 네, 여기는 맞고요. 여기 이제 여기 잘못됐는데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 2차입니다. 여기 2차 요거는 맞고요. 요거 그대로 맞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두 개 통의 회로 1차 피스톤
브레이크 페달에 연동되어 있는 푸시로드에서 뒷바퀴형 유압을 발생한다. 2차 피스톤, 1차 피스톤 리턴 스프링 장력에서 작동하며 앞바퀴형 유압을 발생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앞뒤 브레이크를 분리시켜서 제동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 실린더는 마ster 실린더에서 공급된 유압에 의해서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뭐 동일 직경형 실 실린더가 있고요. 직경이 동일한 거고요. 계단인 직경형 실 실린더, 단일 직경형 실 실린더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브레이크 파이프입니다. 브레이크 파이프가 있는데요. 마ster 실린더와 실 실린더 사이에 연결하는 오일 통로입니다. 오일 통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수체들은 강파이프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꺾어지는 이런 데에서 유동 있는 이런 쪽에는 플렉시블 호스, 그죠? 고무 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플렉시블 호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오일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빙점이 낮아야 된다. 빙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점입니다. 어느 점. 특히나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죠. 그러면 날씨가 많이 내려가면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빈점이 좀 낮아야 됩니다. 인하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에 불이 붙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뜨거운데 인하점이 낮아버리면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B점이 높아서 베이퍼록을 일으키지 않을 것. B점은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우리가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건 그 이상에서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높아서 베이퍼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윤활 성능이 있을까? 윤활. 오일 자체가 윤활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브레이크 같은 게 있는 부품들이 부식, 녹이 안 쓰겠죠.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맞는 점도를 가지고 온도에 대한 점도 변화가 적을 것. 점도를 적당히 가지고 있고요. 온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크면 안 되겠죠.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압계통이 이제 공기 빼기 작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2인 1조로 하는 작업입니다. 2인 1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시 세시 정비 실습에 보시면 이 지난 차시에 이거 했어요. 공기 빼기 작업에서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학에서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2인 1조로 합니다. 이 작업은. 그래서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을 확인하여 오일이 충분하면서 보충하면서 작업한다. 오일 탱크 오일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오일이 지금 공기 빼기 작업하는 오일이 항상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부족하면 동일 동일 제품에 동일 그 점도 맞는 것을 해줘야죠. 그래서 작업을 한다는 거. 그다음 오일 도장 부분에 페인트 부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도 아마 그 세시 정비 시스템에서 도장은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이 도장 부위에 떨어지면 브레이크 도장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떨어졌다. 그럼 즉시 보는 즉시 헝겊이나 이런 천으로 깨끗한 걸로 해서 닦아내야 도장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스 실린더 가장 먼 곳에 쉘 실린더부터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마스 실린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장치들, 그러니까 마스 실린더에서 먼데 뒷바퀴서부터 되겠죠. 뒷바퀴서부터 된다. 운전석, 그러니까 동승석의 뒷자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운전석 쪽, 그 다음에 운전석 뒷자리에서, 그 다음에 동승석 이런 식으로 해서 공비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쉴 실린더에서 에어브리더 밸브에서 뺀다. 자, 쉴 실린더에 보면 쉴 실린더 그 옆에 밑에 부분에 보면 에어브리더가 있고요. 이거는 드럼식이고요. 디스크 방식에서는 디스크식에서는 캘리퍼에 보면 캘리퍼에 브레이크 오일 들어가는 그 옆에 보면 어, 에어브리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을 너무
빨리 하면 기포가 미세화되어 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래서 공기방울이 크면 잘 빠지는데 미세화되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너무 브레이크 페달을 빠르게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호흡을 맞춰서 적당한 속도를 맞춰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브레이크 작업은 브레이크 오일 공기배기 작업은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